다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좋은 아침, 좋은 날,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 모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경훈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일어나서 남가주 연합회 둘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오늘까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 모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특별히 우리 CBMC 남가주 연합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또 힐링으로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예수께서 주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 연합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로운 또 임원진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연합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또 강사님 모시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제 있죠, 주제. 우리 여기 보니까 주제 크게. 오케이? 주제 여기가 없네요. 오케이. 우리 책자 다 갖고 계시나요? 저희 주제에 보면, 주제가 뭐냐면, 우리 이번 주제가, 신년 은사의 첫 번째 주제가 하나 되자입니다. 하나. 오케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 되자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다 같이 하나 되자. 하나 되자. 남가주 연합회 회원님들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되자.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또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님이셨고요. 공과대학 또 목회학 박사님이시고 목회학 석사 과정 박사 과정 다 마치신 교수님이십니다. 특히 우리 남가주 지부에서 10년 동안 만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말씀 나누는데 앞장서서 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박윤우 교수님이십니다. 잘 쉬셨느냐고 여쭤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굴들 보니까 아주 훤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얼리버드 아시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잇감을 차지합니다.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은 새들은 뭘 먹을지. 주제가 알려진 대로 현대인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내외로 된 줄 압니다. 그 시간 동안에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말로 의사소통이라고 그러네요. 서로 자기 마음을 주고받는 그걸 의사소통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적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공동체에 속했든지, 작게는 가족으로부터 크게는 어디까지 그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자리를 뒤바꿀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이 커뮤니케이션을 소홀하게 지나지 않는가, 그냥 알긴 아는데 무심코. 그래서 이 시간은 좀 구체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한번 이 기회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인간이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적 동물이라. 그리고 타고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많이 바뀌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육을 통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수두시 많이 있죠.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가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일일이 오늘 그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뭐 몇 시간 저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주어진 시간에 잠깐 정리를 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치고 놓칠 수 있는 것이 꼭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만 하는 걸로 거의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비언어 의사소통, 말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손짓을 한다든가 눈을 부릅뜬다든가 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몸짓으로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보시죠. 그럼 이제 우선 그 내용을 듣습니다. 성경 본문이 뭐고 또 어떤 예화를 들어서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떻게 귀결되게 나한테 이렇게 주나. 목사님도 그렇고 청중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차지하고 있는 전체 비중이 100이라고 그러면은 그 콘텐츠, 내용, 본문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마음으로 각각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뭐 40, 50% 반 가까이 안 돼요. 3분의 1 아니면 때로는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지배하느냐? 이 음성, 말이.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하면서 이게 참 목소리가 잠긴다든가 늘 한다든가 명쾌하지 않게 갑갑해 보인다든가 하면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지배해요. 그런 것처럼 비언어 의사소통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7개의 별이라고 그러는 여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관 주인이 대를 물려가지고서
조상 때부터 하던 여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잘해보자.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리모델링 했다고 그럴까? 실내 장식도 잘 이쁘게 하고, 이런 테이블 클로스 이런 것도 다 바꾸고, 뭐 다르잖아요. 이런 것도 뭐 뭘 갖다 놓는다든가 이렇게 많이 꾸며놨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이제 많이 오겠지 하고 했는데, 그런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암만 노력해봐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현자를 찾아갑니다. 현자라고 그러는 건 아시죠? 그 고을에 사시는 아주 지혜로운 어른. 그분 말씀이면 다 옳고 그대로 하면 되는. 찾아가서 상의를 했죠. 여관을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다 찾아와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그러면은 여관 이름을 바꾸게. 아니 어르신, 여관이 아시는 바대로 몇 세대를 이어내려온 여관인데요, 이름을 바꾸다뇨. 이 전국에서 다 알려져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름을 바꾸게. 5개의 종으로 이름을 바꾸고 종 6개를 여관 입구에 걸어놓게,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은 5개인데 종은 6개고. 글쎄 그렇게나 해보게, 그렇게 기다려보게. 이왕에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7개의 별 간판을 떼우고. 종이 몇 개? 역시 그 사회자시는 최연의 회장님만 아시고 다른 분은 알면 뭐하느냐. 이거 답을 해야지. 속으로 아는 게 있으면 뭐야 답을 해. 최연의 회장 작은 소리로 5개 했는데, 소리가 여기 들리는 것도 있지만 입 모양으로 전화 알았어요. 입 모양으로. 바꾼 이름이 종이 몇 개? 5개. 네. 역시 CBMC 회원들이 입이 무거운 분. 침 무거운 금이다. 5개의 종이. 그 다음에 6개의 종을 걸어놨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서 5개의 종 했는데, 걸어놓은 곳은 종을 6개를 걸어놨어. 아니 저기 정신 나갔나 주인이 5개를 해놓고서 6개라니. 내가 저걸 가르쳐줘야지 하고서 여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고 누구나 지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지나가구만, 나만 저거 알지 하고서 의기양양에 가서 얘기합니다. 근데 문을 열고서 쑥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분위기가 아늑하고, 요즘으로 치면 아름다운 무슨 음악이 흐르고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엉거주춤 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아니 5개의 종인데 어떻게 종을 6개를 걸어놔서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음료수를 한 잔 주세요. 돈 주고 마시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아주 아늑하고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여기 빈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관이 꽉 찼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통의 요소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핵심 요소는 정의로운 거, 공정한 거, 옳고 그런 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적이고 정확한 거는 그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옳게 다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뭔가 얘기하고 싶은 여지를 남기지 않아 얘기한대요.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올바르고 수치적으로 딱 맞는 그런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네, 장로님 나눠드릴 것이 있습니다. 받으셨죠? 이제 궁금하실 테니까 일단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 의사소통연구원에서 간추를 본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의사소통연구원에서 3시간짜리 강의를 한 경험이 몇 차례 있어요. 그걸 이제 30분으로 줄이려니까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은 PPT로다가 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옮겨 놓은 거고, 요점만 옮겨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중간에 있는 6, 7페이지가 이제 중심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2장을 보세요. 4페이지. 맨 마지막에. 박스에 실려 있는 게 있죠? 그것은 궁금하실까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의사소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관심 있게 공부했는데, 그래서 매주 교수님께서 그 과제를 내줘요. 책을 어느 책을 읽고서 그걸 요약해서 해라. 제가 그 시절에 과제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만 읽어보셔도 아주 요약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손쉽게 짧은 시간에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쯤 하시고, 지금 이제 4페이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쭉 있는데, 되돌려서 한번 3페이지로 가볼까요? 거기에는 이제 쭉 의사소통의 이론적인 얘기가 쭉 있는데, 세 번째로 맥락이 있어야 된다, 피드백을 해야 된다, 경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장애 요소는 뭐다, 물리적인 장애는 뭐라 그랬어요? TV를 틀어놓고서 얘기가 되겠어요? 그런 장애를 물리적인 장애라고 해요. 레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얘기 제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장애, 선입관, 우리가 얘기하다가 많이 범하는 것이 선입관을 가자. 아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면은 다른 얘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닌데. 그 다음에 의미적인 장애를 갖는다.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언어랄까 이런 걸.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의 형태, 언어, 의사,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 다음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의사소통과 근접거리.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리가 얼마나 안 되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한 2피트쯤 되나요? 5, 60cm쯤 되죠? 저기 뒤에 최정원 장로님하고 최은봉 권사님은 한 15cm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거리는 연인끼리의 거리,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착다 하려부터 연인. 그리고 부부간에 그렇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그래. 손목이 엄마가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어요? 착 달라붙죠. 그게 제로에서부터 45cm.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 지금 우리 관계, 친구들 관계,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45cm에서 1.2m. 그 다음을 눈여겨보세요. 사회적 거리는 얼마나 했어요? 1.2에서 2.1m.
우리가 흔히 기억이 되는 6피트, 6318 하면은 1.8m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4, 5년 전에 팬데믹 시작했을 때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두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이상 떨어져야 이 전염이 예방된다는 것이. 요건 참고적으로 그 지난 페이지니까 얘기한 거고. 자, 되돌아가서 이제 4페이지로 가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왜 토론에 서툰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잠깐 얘기를 할까 그래요. 이시영 박사라고 아시죠? 한국의 대표적인 한때 대표적인 정신과예요. 국민의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시영 박사. 지금 연세가 작년에 90세예요. 금년에 91세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정정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입니다. 이건 거기 날짜를 일부러 지어놓지 않았는데 동아일보 몇 년입니까? 아직 안 따라오고 있어요. 어디로 딴 데로. 이시영 박사가 동아일보에 언제 기고한 거예요? 예, 그럼 첫 물음에 대답했으면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예요. 훨씬. 꼭 두 번째가요. 그리고 이쪽엔 주로 자신 있게 하는, 여긴 자신 아직 잠에서 덜 깨시는 거. 자, 그렇죠? 2003년에,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동아일보 할 때 이때 그때 얘기가 아니라 훨씬 그전 얘기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내가 미국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한때 경북의대가 서울의대 못지않게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이제 경북의대 거기 나와서 이리 해가지고 하버드 의대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일으키는 그때 얘기입니다. 이제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할 때 노사협의를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의사들하고 또 노조 그 단체 임원들하고 이제 몇 명씩 이렇게 했죠. 어떤 때는 3명 나와, 어떤 때는 7명 나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밸런스 맞죠? 5명, 7명 같이 하겠죠? 그렇게 해서 테이블에 앉습니다. 거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가기 전에 미국에서 그 중심적인 그 의료 대표들하고 이제 말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할 때 한 것이 이 얘기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라. 톤을 높이지 말아라. 상대 말을 가로막지 말아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얘기하는데 못 참어. 틀린 얘기를 해. 근데 틀린 거, 객관적으로 틀린 건 자기 주관에 틀린 거. 자기 생각하고. 못 참아. 그러니까 꼭 얘기해야 돼. 가름하고.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하지 말라. 상대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라. 우리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엉엉거리는 상대 입장을 생각해보라. 공감이 가는 부분에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런 건 인정하라. 남의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상대의 권위를 존중하라. 우리 주장에 무리가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라. 우리가 지나치게 요구한 거 이렇게 한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됐다 얘기하라. 피해의식을 버리라. 이것이 이제 주의사항으로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부터 30년, 40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시절에 한국의 생일,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노사 간에 협정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게 가지만 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옷차림을 그만하게 캐주얼하게 뭐 한 것도 아니고 정장을 한 건 물론 아니고
그냥 작업복처럼 그래도 회의하고서만 쓰는데 장모 차림으로다가 거칠게 해가지고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썼어요? 투쟁, 결사투쟁, 싸우자는 얘기야. 이걸 머리로 빨간 띠로다가 탁 들고 그래서 두 마디까지는 갑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두 마디까지 가는 건데 세 마디 가서는 깨져요. 더 이상 얘기하시던 사진을 들러오고서 아까 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사간의 문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은 훨씬 조직적으로 어렵게 돼 있죠. 한국에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여하튼 그런데 시험 박사 얘기는 기가 막히게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손해 보면서 협상을 해? 사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네, 인디언에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디언들이 지금부터 얼마천으로 돌아가 보면 알겠죠. 빙 둘러서서 앉았던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막대기를 가져갑니다. 지팡이든지 막대기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말하는 사람한테 줘요. 거기 끝에다가 깃털을 꽂는다. 무슨 독수리 깃털이든가 추장들 여기다가 쫙 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꽂는다든가 다른 거 표시하는 걸 눈에 띄는 그런 걸 해서 지팡이를 딱 줘. 그러면 지팡이 가진 사람만 얘기해. 지금 마이크 가지고서 박용만 얘기하잖아. 얘기해. 그 다음에 얘기를 어느 시간 동안 하든지 간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옮겨. 쭉 옮겨가면 얘기할 사람 다 이거 들은 사람만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지팡이를 딱 잡은 요즘 말하면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이곳에 있게 해준 창조주에게 감사합니다. 인디안이 당시 어떤 시대에는 크리스천 못지않은 그 믿음이 신앙이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하고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인디안들의 얘기입니다. 이걸 가진 사람 위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게 돼요. 아주 그냥 물리적으로 그렇게 제어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모임에서 인내심을 배우게 되고 남을 존중하는 걸 배우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 이 학자들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7가지 요인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쌈닭처럼 어디 갔다 오나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걸고 넘어가 봐야 되나. 여러분 이제까지 생활해오면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그런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동정심을 사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보이려고 내가에게서 좀 표를 얻으려고 좀 아이고 저러니까 그렇지 안 되구나 이렇게 동정심을 살려고 그랬다가 아이고 이건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잘난 척합니까? 아주 잘난 사람 잘난 척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어. 아주 돈 많은 부자는 돈 있는 척하지 않아. 가만히 있어. 아주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잘난 척 있는 척 해요? 못해. 뭐 주중하니 중간에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조금 가진 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진 사람이 뭐 아는 척하고 그거 못 받을 경우가 많죠. 근데 많이 아는 사람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 가만히 있잖아. 그 차이. 그 다음에 지나치게 판단하는 사람. 너무 판단을 빨리 해.
얘기 다 들어보고서 해야지. 들어보기 전에 그 몇 마디 하고서 아 이렇게 들어보고 그렇게. 그다음에 말에 끼어드는 사람 여러 번 나오는 거죠 이게. 남의 말에 끼어들. 다 말을 마친 다음에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얘기하는 사람이 그 서론을 얘기하고 진짜 알맹이를 뒤에다가 아직 수를 두고 있는데 그것도 나오기 전에 짐작해서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친절지수라는 것을 측정해 봅니다. 자기 주장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조언을 많이 하느냐. 내 위주로 하지 않고 앞서 사람을 위주하느냐. 친절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경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이 지금 이제 경찰 잘 듣는 얘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오해를 하게 돼. 그다음에 때로는 이별을 하게 돼. 때로는 경청이 잘 안 되면 이혼을 하게 돼. 때로는 자살을 하게 돼. 제가 생명자는 상담원을 올해 한 30년 동안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오해해가지고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한국의 국내 5대 기업이라고 그러는 그룹들이 있죠. 삼성이니 현대차니 SK, LG 뭐 이런 롯데 이런 데 인사관리 담당만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공통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뭘 얘기하느냐 새로 뽑은 사람들 이렇게 교육하고 그러는 데 얘기입니다. 들어라 그래 경청하라. 첫 번째도 경청, 두 번째도 경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나 지나온 역사를 보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경청을 잘하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성공한 얘가 어렵습니다. 경청의 기술 10계명이라고 했는데 지도자는 듣는 사람이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 CBMC 지역 모임에 갔든지 또는 다른 공동체 어느 작은 공동체에 갔든지 다 지도자 역할을 나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의 특징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알기는 지도자는 뭐 지시하고 뭐 지체하고 그게 아니고 잘 듣는 사람이 된다. 상대방의 의도에 집중하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거냐. 질문을 하라. 나누는 것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눈을 맞추지 않고 딴짓을 하면서 듣느냐. 가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얘기하는 사람 안 쳐다봐. 딴 데서 눈을 맞추지 않아. 그리고 뭐 이렇게 뭘 만진다든가. 심지어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이건 그야말로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껏해서 시켜놓고서 딴짓을 해. 노래방에 가면 노래 못하는 사람 노래 시켜먹는 재미로 해. 자기들 노래 잘한다 어쩌고 하는데 노래 잘 못하는 사람 아니 그래도 꼭 시켜놓고 그래서 마이크를 노래 하면 딴짓을 해. 그렇게 노래하라고 그러는 거 화장실에 가. 이런 것이 우리가 웃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반대하거나 틀렸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혼을 부르는 5가지 구호를 설명은 길으니까 주제만 배우자 성격을 놓고 갈까. 성격이 당신은 그래서 문제야. 성격을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자꾸 얘기해.
부부는 이심전심이다. 말 안 안 해도 해도 다 알겠지. 그렇게 말 안 해. 말을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속에 있는 말을 해놓으면 오해가 풀릴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대우자 가족도 내 식구다. 이게 많이 갈 때 요즘 TV에서 툭쇼 나오고 이러는데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대 배우자의 가족을 얘기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그건 뭐 하지 않아. 못된 거. 당신하고 다 닮았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배우자가 그러면 당신 누구는 어떻게? 당신 형제들 아무개는 어떻고? 심지어는 부모님은 어떻고? 그게 이혼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부부싸움이나 논쟁 후에 이혼 얘기를 해. 이혼 안 할 거지만은 이혼 얘기를 자꾸 입에 떠올려. 그럼 이혼 가능성이 많다. 자, 경청 지금 이제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경청이라는 것이 이제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얘기한 거는 단편적인 얘기 조금 보고 여기서는 서너 페이지가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의사소통은 결국은 잘 듣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거죠. 경청의 의미에서부터 나오죠. 사회적인 의미로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한다. 경청을 왜 하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가까이 느끼게 하고 공감을 할 수 있고 그 사람 사정을 알게 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청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연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경청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수동적 경청, 때로는 적극적 경청, 때로는 이거를 이제 능동적 경청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럼 무엇이 수동적 경청이냐?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거나 질문하거나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 이런 것이 수동적.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은 이제 가끔 가다가 맞장구를 친다든가 물어본다든가 그걸 왜 그렇게 했지? 그거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능동적 경청. 그런데 그거보다 더 한가름 나아가가지고 그 맥락을 짚는다 그러죠. 성경에서도 맥을 짚어야지 그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전체 맥을 짚어요. 그 맥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맥락을 찾아봐.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흔치 않은 경우인데 이걸 맥락적 경청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경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용을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요점을 파악하면서 듣는다. 그냥 열린 기다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요점이 뭐야? 그걸 요점을 뭘 알 수 있어요? 자꾸 되풀이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는 한 번 흘러가는 그건 두 번, 세 번 그게 관심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그 다음에 말하는 의도를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구별하고 이런 것을 가진다. 경청의 기술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표로다가 있는데 적극적 경청의 태도를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경청의 중요성이 높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CEO들이 많이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요. 넘어갑니다. 경청하는 습관이죠. 늘 얘기하죠. 목사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죠. 사람은 귀가 몇 개? 두 개를 그렇게 잘 몰라요? 네. 세봐라. 귀가 두 개.
입은 하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건 많이 듣고 말을 줄이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대화할 때 7대 3 이런 건 얘기하죠. 심한 경우는 8대 1을 하는 거죠. 말을 줄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경청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동체와 어느 공동체가 뛰어난 리더들은 경청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귀를 많이 기울이는 리더예요. 옛날 지금 잘못 생각하면 뭐 군대 같으면 돌격 앞으로 가서 그냥 자가 저런 뒤에서 있고 이런 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리더십은 자기가 소수수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을 잘못해서 생명이 이렇게 된 경우 간단하게 하면 아비가일 내 남편 이름이 누가 나발이라고 그러죠. 나발 이름이 좀 안 좋은 이름이에요. 나발인데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400명씩이나 몰려다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거든요. 거기 양이 많고 그래서 먹을 것 좀 구하러 갔더니 그 종들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 세 아들을 모시면 다 있으냐? 내가 그런 거 모르겠다. 근데 그 종들을 이제 그 아비가일의 종들이 아비가일을 찾아가다 남편을 안 찾아가고 뭐라 그래요? 남편은 불량한 사람이라 주인은 불량한 사람 지쳐놨어. 불량한 사람이라. 그래서 아비가일한테 얘기하죠. 사실은 다윗 이래들이 우리한테 많이 도움을 줬어. 이렇게 담을 치워놓은 것처럼 해가지고서 이 유목을 하다 보면은 많이 잃어버려. 맹수들한테 지키기도 하고 또는 도둑들이 있어 몇 마리 가져오기도 해. 그런 거를 다 나눠줬어. 든든하게. 다윗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 군대에 같이 훈련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독을 많이 받는데 주인이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지 않고 보냈다. 그래서 중심 특정한 아비가일이 뭐하고 그런 걸 보세요. 목에 뭐 뭔지. 그걸 보면 그 시대에 둘에서는 목을 받고 사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이 챙겨가지고서 앞서 보내고 가다가 다윗을 딱 만나요. 성경에 보면 유벽한 곳에서 만난다. 좀 이렇게 험한 길에서 만나.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결국은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살았지만 주인은 죽죠. 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리적으로 아무 말 안 해서 그날은 그러니까 술을 취해서 그냥 이러고 있어. 그래서 술딱 깬다고 얘기하죠. 사실은 이러죠. 거기에 그냥 마음이 죽습니다. 성경에 경청을 잘못해서 죽는 경우에요. 여하튼 시간이 2,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초고속으로다가 1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말씀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어요. 야고보서의 그 말씀에 관한 것이 많죠. 세 번째 보면은 1장 19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속내기는 더디하라. 여기에 성경이 일찍이 얘기가 되어 있어요. 경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듣기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해야 된다. 11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피드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11페이지 마지막에 김주환 교수의 연세대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내면 소통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 근력 훈련이라고 그래요. 조금 생소한데 한번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13페이지 밑에 이제 요점을 정리한 것이 있어요. 대략 가장 중심적인 것이 경청이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남의 얘기를 듣는 거다. 뒤에 이제 마지막 이 박스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제 할 때
이렇게 골라서 몇 개 만든 거 이건 보너스로 드리는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귀를 기울이느냐.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이왕에 우리가 여기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경청을 하고 때로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들리면 질문을 한다든가 자기의사를 하고 그런 좀 활성화된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끼리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동료들끼리 아무리 소통이 잘 됐어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안 돼서 수성이 있겠습니까? 가족은 물론 동료, 공동체,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을지라도 다 웃어서 소통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훌륭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